네, 이번 시간은 거래처에서 정규직 직원 등록할 때 요청 메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일을 보시면 여러 가지 사항을 요청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거를 정리를 안 해두시면 거래처에서 직원 등록할 때 어떤 정보를 주면 되니 할 때마다 기억을 해서 보낸다면 한 개씩 또는 두 개씩 빠뜨릴 위험이 많습니다. 그러면 업체에 다시 전화해서 이것도 추가해 주세요. 이러면 거래처에서 엄청 싫어하겠죠. 그리고 사장님도 우리 직원이 일을 깔끔하게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일은 항상 정형화 시킬 수 있는 메일은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고 예를 들면 이렇게 메일함에 참조 메일이라든지 중요 메일이라고 메일함을 하나 만드셔서 거기다가 저장을 하시고 제목을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저장을 하셔서 다음부터 정규직 직원 등록 요청이 올 때는 이 메일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처음이니까 말씀드리면 메일에는 안녕하세요 제니스 세무에게입니다. 아래 신규 직원 입사 시 작성해서 답변 주십시오. 그럼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정형화를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목에 좀 굵은 글씨로 정규직 직원 등록 시 필요한 사항 하셔서 이제 요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겠죠. 이름과 주민번호는 반드시 있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입사일자를 몇 년 몇 월 며칠로 할지 대충 1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월급여 얼마 또는 연봉이 얼마 이렇게 나오면 연봉이 얼마다 이러면 나누기 12 하셔서 월급여를 신고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득월 일할 계산 여부 이게 무슨 말이냐면 15일 근무했을 시 15일치를 지급할 건지 한 달치를 지급할 건지를 알려달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1일자에 입사할 수 없습니다. 입사일자가 2018년 9월 15일이다. 이러면 16일부터 30일까지 급여를 드릴 건지 아니면 15일에 입사했는데도 한 달치 주겠다고 하시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취득월 일할 계산 여부를 안 적으시면 또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증상에 피부양자 등록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분이 그러진 않지만 자녀가 있다든지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번호, 그 근로자와의 관계, 배우자인지 자녀인지 이런 거를 간단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월급여 얘기가 나왔는데 이 월급여를 말할 것 같으면 월급여에는 과세, 비과세가 나뉘어져요. 예를 들어서 월급여 200만 원에 식대 10만 원 이러면 식대 10만 원은 국가에서 비과세 항목으로 지정해줬기 때문에 4대 보험료 계산이나 소득세, 지방세 계산할 때 빼고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비과세 항목이 뭔지 대표님께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예시를 하시면 됩니다. 식대 현실적으로 한 달에 10만 원 너무 작지만 일단 세법에서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내에서 밥을 제공하거나 또는 식사대를 사업장에서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에서 예를 들어서 밥을 점심때 해서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표님 카드나 아니면 법인 카드로 회사에서 밥을 먹는다든지 이러면 월급에서 식대 10만 원을 비과세로 뺄 수가 없어요. 요건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내에서 현물로 요걸 현물이라고 하는데 현물로 밥을 준다든지 아니면 회사의 카드로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이러면 식대 10만 원은 비과세 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장님들이. 그러면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몇 개년치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실제랑 다른 거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추징 당하실 수 있다. 근데 그때 뭐 3년 뒤에 그 직원이 계속 남아 있느냐?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 돈은 당연히 대표님이 다 부담하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까지는 좀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다. 얘기를 해주시고 식대. 그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요거는 뭐 주로 영업사원들이 기름값을 회사 업무 용도로 기름값을 많이 쓰죠. 그거를 넣을 때마다 지원을 해주긴 힘드니까 월급여에서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공제를 해줍니다. 이럴 때 요건이 있어요. 그 영업사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차량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요것도 보험료나 소득세, 지방세 적게 내시려고 식대처럼 그냥 무조건 공제해달라고 하시는 사장님들이 있으세요. 이런 것도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나왔을 때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출산보육수당 직원 중에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은 1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와이프랑 내가 다 일을 하는데 우리 아기를 한쪽에서만 공제받아야 되나요? 아니요, 이건 양쪽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비과세 항목이 이거 말고 더 많은데 대표적으로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많이 적용될 수 있는 요 세 가지를 이렇게 언급해 주시면 되게 좋겠죠. 이런 거 안 적으시면 나중에 우리 직원은 왜 이런 걸 안 챙겨주세요? 하고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폼에 정형화 시키셔서 메일 보낼 때 하시면 일 잘하는 직원이다 할 수 있겠죠. 예, 요거는 제가 보시면 거래처에서 이렇게 메일이 와서 뭐 이런 형식으로 받았다. 뭐 일할 계산 필요하면 손으로 계산하고 뭐 이런 거 좀 지저분하지만 보여드리는 겁니다.